두루루루 두루루루루루.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디오가 지난번 녹화 때는 오디오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고생을 했는데 이번에 오디오가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대면 수업 오리엔테이션 하느라 학교를 다녀가셨을 텐데 오랜만에 얼굴을 봐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강 영상을 하나 올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막상 뭐 이런저런 일들에 쫓기다 보니까 이 퇴근 시간이 다 됐어야 벌써 날씨가 조금씩 어둑어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퇴근해버리면 또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서 오늘 짧게나마 내용을 정리해서 업로드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오늘 코덱에 대한 내용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코덱이라는 말 한 번씩 들어보셨죠? 또는 우리가 영상 포맷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뭐 이게 도대체 뭔가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을 갖고 계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도움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보강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 전에 우리 잉여들의 히치하이킹이라는 단편영화가 아니죠. 장편 다큐멘터리에 감상문을 레포트로 드렸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잘 봤다라는 호의적인 평을 해주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표된 지가 몇 년 정도 됐지만 그때 여러분들과 비슷한 또래의 젊은 친구들이 이 화이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아주 이렇게 에너지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경험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과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직 안 본 친구들이 있으면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고 시간이 거의 100분 정도 되기 때문에 짧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시간에 한번 보시고 간단하게 피드백 주시면 그걸로 레포트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작권이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끼리 이렇게 보는 게 사실은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레포트를 위해서 일단 한 며칠간 같이 공유하고 바로 삭제를 해야 될 상황이라서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내일 모레 일요일까지 했다가 일요일날 영상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포맷과 코덱에 대한 내용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한 20분, 30분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영상 코덱과 포맷을 이해하려면 약간 이렇게 좀 넓은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20년 전에 태어났다고 가정하면 그 당시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뿡뿡이나 또 뭘 봤을까? 한글이 이름을 했다. 잊어버렸다. 우리 어렸을 적에 봤던 그런 비디오나 애니메이션들을 아마 VHS 테이프로 봤을 겁니다. 지금처럼 디지털 방송으로 본 게 아니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날로그 방송을 보셨을 거고. 근데 이제는 바뀌었죠. 이제는 디지털 방송으로 바뀌고 미디어 포맷들도 이제 전부 온라인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디어의 변천 과정이나 포맷의 변화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 이제 뭐 인코딩, 그다음에 포맷, 코덱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이제 개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키워드들 몇 가지를 정리해보고 뭐 이거는 수학 공식으로 답을 딱 얻듯이 외워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요소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이해의 폭을 넓혀서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또는 미디어를 가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키워드들을 쭉 생각나는 대로 뽑아보니까 인코딩
또 디코딩, 뭐 4K, 8K, 그다음에 코덱, 프로레스 코덱 이름이죠. 다음 프로그레시브, 인트레이스, 뭐 FPS, H.264, 뭐 444, 비트레이트, 그다음에 뭐 유료 코덱이 있고요, 무료 코덱이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 가볍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포맷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포맷이라는 맛은 아이고 화면이 좀 가리네. 포맷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자동차로 비교하면 차종에 해당됩니다. 그 짐차, 승합차 또는 승용차, 레이싱카 이런 것처럼 자동차의 용도가 다르듯이 이 영상에서도 포맷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종류를 다 나열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내가 사용하는 카메라,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편집 시스템, 내가 만든 영상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또는 만약에 거래를 한다면 내 영상을 어떤 회사에 납품할 것이냐, 이런 용도에 따라서 포맷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거기에 맞는 가공을, 뒤처리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발달되어 왔던 과정들, 이게 보니까 그 인터넷에 우리 미디어 회사 중에 대표적인 소니사에서 그동안 포맷이 발전돼 나왔던 과정들을 이렇게 차트로 만든 게 있어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시오. 예. 그 예전에 아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뽁뽁이를 봤던 그 VHS 테이프는 지금은 쓰지 않죠. 벌써 20년, 30년 전에 개발된 영상 포맷이었고, 그 전에 뭐 베타캠 또는 8mm, DV, 또 DVD, 이제 CD 포맷처럼 만들어진 이런 것들로 계속 미디어는 진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는 그 미디어 non-tape이라고 해서 테이프를 쓰지 않는 이제 메모리 방식의 영상들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화되어 오는 영상들의 형태들을 우리가 포맷이 발전해 오고 있다, 또 여러 가지 포맷들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종류의 특징과 종류들을 이렇게 정리해 볼 필요도 있지만 뭐 오늘은 그냥 넓은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야, 진짜 옛날 정겨운 장비들이 많네, 그죠? 혹시 컴보자 이런 카메라, 아이고 해상도가 깨지는구나. 제가 써봤던 장비들이 대략 이맘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맷들을 쭉 거쳐서 지금 이제 쓰고 있는 포맷들로 발전해 온 셈이죠. 아이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덱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코덱이 도대체 뭐냐 하면 그 용어 자체의 의미는 코드, 디코드, 그러니까 부호화와 암호화 시키는 뭐 이런 의미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넓게 압축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내가 카메라를 한 대 샀다. 용돈을 모아서 캐논 할까? 캐논 그 DSLR 한 대를 샀는데 이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이렇게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하니까 메모리 카드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겠죠. 그 저장될 때 이 원래 카메라에서 만들어지는 영상 100%의 퀄리티를 가진 오리지널 영상을 저장하게 되면 용량이 너무 커서 메모리 카드에 얼마 촬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32기가짜리 메모리 카드를 넣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제일 고화질로 촬영하게 되면 한 30분마다 메모리를 갈아야만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 카메라 제조 회사들이 이 카메라에서 촬영되는 영상이나 사운드의 이 저장 방식을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압축을 해서 화질이 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압축 기술을 우리가 통틀어서 코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코덱들이 소니는 소니대로, 또 뭐 블랙매직 디자인은 블랙매직 디자인대로, 파나소닉은 파나소닉대로, 애플은 애플대로 자기들의 코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자기들이 만드는 제품에는 그런 압축 기술을 포함시켜서 판매를 합니다. 그럼 내가 소니 카메라를 쓰게 되면
소니사에서 제공하는 코덱을 쓰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AVC HD 같은 코덱이 포함되어 있을 거고, 또 애플사 제품을 사게 되면 프로레스라는 코덱을 이제 사용하게 될 거고, 뭐 이런 식의 그 소니는 소니대로 뭐 어쨌든 여러 종류들의 코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뭐 복잡한데 그냥 한두 가지로 통일해 버리지 왜 그래요? 이게 표준화가 되고 통일이 되면 소비자가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이 회사들이 그걸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파급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한 코덱이 표준화가 되기를 누구나 바라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양보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종류들을 같이 섞어서 쓰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코덱은 돈입니다. 자, 그래서 그 코덱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MPG, MP4, H264, MP3 뭐 이런 이름들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이 코덱의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코덱이 가장 용이할까? 내가 뭐 이러이런 용도로 작업을 할 적에 어떤 코덱을 선택해야 될까? 이런 걸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내가 사용하는 장비, 내가 사용하는 편집 시스템에 맞춰서 하나의 어떤 그 코덱을 표준화된 코덱을 선택해서 이렇게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화면을 바꿨네. 이제 요거는 그 앞서 코덱을 왜 써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려고 정리했는데 우리가 1920 곱하기 1080 픽셀 값이죠. 가로 1920, 세로 1080 정도의 HD 화면을 만들게 되면 이게 1초당 프레임 퍼 세크 기억나시죠? 그 1초에 뭐 30장면, 1초에 60장면을 촬영을 해서 저장하게 되면 이제 움직임을 묘사해야 하니까 그러면 이걸 압축하지 않고 그대로 저장하게 되면 거의 1분 60초죠. 60초의 프레임 숫자로 하면 60초 곱하기 60 프레임 하면 와우, 그 용량 자체만 650기가 정도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 카드에 그대로 저장하기에는 너무 큰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압축을 하지 않으면 실용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가 곤란한,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코덱을 쓰게 되고 압축 효율이나 화질의 비교를 통해서 적절한 코덱을 골라 쓰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비트레이트 8비트 RGB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쓰는데 컬러의 샘플링, 우리가 그 압축이라는 개념을 단순하게 파일의 용량만을 줄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영상의 용량을 압축하는 것도 포함되고요. 다음에 사운드도 압축해야 되죠. 그 사운드도 원래 100% 오리지널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MP3와 같은 포맷으로 줄여서 음질이 최소한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량을 줄여서 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유통이나 저장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컬러도 이런 컬러를 최대한 다양한 컬러를 표현하면서 용량을 줄여야 하는 그런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개념 우리가 비트 값과 그 채널별 컬러 샘플링에 대한 개념은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프로그레시브와 인트레이스, 요거는 이제 영상을 이렇게 비추는 방식인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인트레이스라는 방식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영상을 소비하는 패턴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텔레비전이죠. 텔레비전은 방송국에서 그 영상을 각각의 가정으로 유선으로 다 보내진 않습니다. 공중으로 쏘죠. 그래서 우리가 공중파 방송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이게 화면이 끊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이제 재생되도록 하려면 용량을 줄여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전송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영상을 압축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가 보편적으로 써왔던 기술이 인트레이스라는 압축 방식을 썼습니다. 이제 그 압축이라기보다는 화면을 쏘는 주사 방식. 그래서 용량도 적고 화질도 덜 깨지고, 뭐 단점도 있죠. 단점은 이게 화면이 좀 찢어지는 그런 현상들도 있고, 어쨌든
예전에 통신 기술이, 영상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되기 전에는 인트레이스 방식이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이 기술을 썼죠. 근데 최근에 이제 통신 기술이 좋아지고 영상 기술이 발달되면서 프로그레시브, 화면을 이렇게 엮어 붙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통으로 화면을 주사하는 방식을 이제는 쓰게 됐습니다. 그래도 화질이 떨어지거나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고화질, 오히려 더 고화질을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프로그레시브, 지금도 일부 인터레이스 기술과 프로그레시브 기술을 같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레이스 기술은 예전 방식이고 프로그레시브는 최근 더 진화된 방식이다, 이렇게만 구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20 곱하기 1080 뒤에 I자 붙은 거는 인터레이스에 해당되고 P자가 붙은 거는 프로그레시브 방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프레임 퍼 세크 초당 몇 장면으로 기록할 것이냐, 앞에서 뒤에 나와 있죠. 그 59.94 프레임 퍼 세크 또는 30 프레임 퍼 세크, 즉 동작을 표현함에 있어서 1초에 몇 개의 장면으로 동작을 표현할 것이냐. 그래서 물론 빠르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느리다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용도와 그 형식에 따라서 적당한 프레임 퍼 세크를 선택할 필요가 있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방송 방식, 포맷에 따라서 표준화된 그 프레임 퍼 세크를 선택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인코딩, 디코딩, 이제 앞서 텔레비전을 예를 들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제작한 영상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에 따라서 그 기술에 최적화시켜서 가공하는 그런 걸 우리가 인코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는 유튜브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파일을 인코딩 해야 되고, 또 텔레비전으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텔레비전에 가장 적합한 기술로 포맷으로 인코딩을 해야 되겠죠.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용도에 맞는 파일의 형식으로 변환시킨다, 그래서 인코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코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과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요긴한 포맷이 뭔지, 그런 것들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념만 이해하겠습니다. 그림으로 한 번 더 설명이 나오네요. 우리가 영상과 사운드의 오리지널 데이터들을 코덱으로 압축하고, 그렇게 압축된 걸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매체에 가장 적합한 형식으로 인코딩을 해서 이제 전송하거나 뭐 복사해주거나 서비스하겠죠. 그러면은 그 받아들이는, 영상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용하는 포맷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텔레비전으로 보거나 극장으로 보거나 인터넷으로 보거나 유튜브로 보거나, 그래서 디코딩을 해서 예를 들어 TV라면 내 텔레비전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텔레비전 안에서 디코딩, 압축, 기부호화된 것들이 풀어지면서 해당되는 코덱으로 영상과 사운드를 이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재생해 주겠죠. 그래서 이러한 영상들이 유통되기 위해서 필요한 압축, 가공 과정을 우리가 인코딩, 디코딩, 거기에는 코덱이 쓰이고요. 다양한 포맷으로 서비스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최적의 포맷과 코덱을 포함한 나만의 워크플로우를 가져야 되겠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용하는 카메라, 예를 들어 내가 소니 카메라를 선택했는데 편집은 소니 제품이 아니고 다른 회사의 편집 시스템을 쓰게 되면 이게 코덱이 호환이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별도로, 이제 그런 경우는 소니에서 코덱을 별도로 가져와서 내가 사용하는 편집 시스템에 인스톨을 해주면 작업이 가능하겠죠. 또 그런 것처럼 이제 내가 KBS와 거래를 한다. 그러면 KBS에서 사용하는 포맷과 코덱에 맞춰서 작업을 해서 납품하면 KBS가 더 좋아하겠죠. 그런 것처럼 내가 용도, 필요한 용도, 작업하는 목적에 따라서 파일의 형식과 압축 방식과 가공하는 방식, 인코딩 방식을 선택할 줄 알고, 그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활용하면서 항상 원활하게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워크플로 작업의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유, 뭐야 확대가 되노.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포맥과 코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뭐 이해가 되셨을는지 모르겠네. 도움이 좀 됐습니까? 아이고 다행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뭐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정리를 같이 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그 포맷과 코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유 어두워서 이제 얼굴도 안 보이네 그죠? 우리 뒤에 그 천마에 불이 들어오니까 이쁘네. 오 조명도 바뀌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퇴근하겠습니다. 즐거운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포맷과 코덱